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번 한 주 하이라이트 국면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장의 분위기 그렇게 나쁘진 않은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둔화됐을 거라는 기대감이 깔리면서 연준 인사들의 고강도 긴축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과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지속되면 좋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점도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상황이 3% 초반까지 빠진다라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재료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7월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증시 강세론자들의 전망처럼 인플레이션 지표 하락이 증시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 정도와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전히 3만 달러 중반 주변에서 오르내리면서 주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지점은 몇몇 기술적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전폭적인 비트코인 가격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짜증나는 소식은 아마도 리플 유사 사건으로 관심을 받아왔던 LBRY 사건 판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라면 LBRY가 패소했고 판결문 내용도 무척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플 진영 변호사들 역시 이번 사건 판결문을 놓고 혹평을 이어가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사의 멘트, 최종 판결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판결,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무엇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이 같은 분위기가 리플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여부 또 그 정도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인베스트 사태가 정말이지 간단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투자자 손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과연 투자자 피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고 있자라면 크립토 커스터디가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높은 이자율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그냥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 또 벌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 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과 관련해서 100% 안전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중장기 대응을 하면서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 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다른 뭐가 됐든 더 이상 선택의 이슈는 아닌 만큼 충분히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CPI와 PPI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고용보고서는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을 확인해 줬고 연준 고위 인사들은 돌아가면서 약속이나 한 듯 고강도 긴축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힘이 실리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CPI는 12일 밤에 발표가 되는데 다우존스의 전문가 예상치를 보면 CPI의 경우 전년 대비 3.1%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이 4%였으니까 예상치대로 나와주게 된다라면 2021년 4월 이후 25개월 최저치가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리면서 증시의 안도감이 주입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3% 초반까지 인플레이션이 빠진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상황과 견졌을 때 무척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역시 여전히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2%와 비교했을 때는 한참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라는 점, 여기에 근원 CPI는 여전히 전년 대비 5%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나와준다라고 해도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을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금리 선물 시장 상황만 놓고 봐도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무려 9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나쁘진 않습니다. 다소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31,500달러 부근의 연고점을 찍고 나서 저항을 맞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 조정 양상이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대로 다시금 연고점 테스트를 한 뒤에 4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3만 달러 아래를 리테스트하게 될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오른 6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녹색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51%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최근 상승 이후에 고점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3600달러 저항선을 넘어서는 촛대 심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다행인 부분이다. 이렇게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빠질 경우에는 29,300달러 부근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캡틴 5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31,1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이 이뤄질 경우 다음 목표는 33,000달러가 될 것이다. 반면 29,800달러 아래에서 마감될 경우 28,000달러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내년 비트코인 12만 달러 전망을 제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핀볼드가 내년 10만 달러 전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핀볼드는 마이다스터치 컨설팅의 분석을 인용하며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또 현물 ETF 출시 가능성 등의 재료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10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블랙록의 현물 ETF는 승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이라는 호재만으로도 비트코인은 4만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5만 달러 부근의 저항은 단기적으로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 구간까지 조정을 줄 수 있고 이후에 10만 달러를 향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물론 이걸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고점 6만 9천 달러 저항선을 뚫어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30조 달러 자본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양반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블랙록의 신청서 제출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1%에서 50%로 끌어올렸다. 블랙록은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SEC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팀 드레이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당초 내가 전망했던 2023년보다 조금 미뤄진 2025년에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미국 규제기관이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이 훌륭한 통화이면서 시스템이자 또 훌륭한 운영 방식이라는 내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플 유사 사건으로 관심을 받아왔던 LBRY 사건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리플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대표적인 순간이 2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은 약식 재판에서 패소했을 때, 그래서 리플도 이러다가 패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적이 있었고, 다른 한 번은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시장 판매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멘트가 재판부에서 나와주면서 리플 진영은 물론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2차 시장 판매 토큰의 증권성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법원은 2차 시장 판매와 관련해서 별다른 멘트 없이 LBC 토큰 판매를 금지하고 벌금을 때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 소송도 LBRY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며, 이와 더불어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공정한 고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이루어진 XRP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도 이번 판결 내용이 짜증이 났는지 거품 물고 법원에 날을 세웠는데, 특히 법원이 에스크로를 통해서 토큰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는 리플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차 시장에서의 판매와 관련된 판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현상 유지 판결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리플이 자체적으로 물량을 손에 들고 시장에 락업 해제를 하면서 물량 조절과 판매를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2차 시장 판매 토큰, 그러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면 이건 지금 별다른 문제 없는 현상 유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든 리플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할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할 것 같지도 않은데, 이번 LBRY 사건 판사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통해서 사실상 SEC를 향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건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한방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총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번 LBRY 사건은 실제로 시장에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고 누구도 보호하지 못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그저 SEC의 모자에 달린 또 다른 깃털일 뿐이었다. 이렇게 자조적인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 배경까지 진의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기존 법정에서의 멘트와 배치되는 판결이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LBRY 판결을 놓고 리플 소송을 바라보자라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판단 시점, 이게 언제쯤 될 것이냐, 이것과 더불어서 어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특히 2차 시장 판매 토큰에 대해서 리플 사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런 부분으로 핵심이 좀 더 선명해졌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짜증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기도 한데, LBRY와 리플은 사이즈 측면으로 보나 유틸리티적인 유스 케이스로 보나 직접 비교 대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점들도 자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차분하게 판결 내용 기다리는 게 전부가 아닐까, 아쉽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